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제국 로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여인. 하지만 밤이 되면 황금관을 벗어던지고 노란 가발을 쓴 채 사창가의 좁고 더러운 방으로 숨어든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발레리아 메살리나. 로마 제국 제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아내이자 로마의 황후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제국의 어머니라 불리던 여인이 스스로 매춘부의 길을 택했던 것일까요? 오늘 인사이트 뷰에서는 서양 역사상 최고의 악녀이자 창녀 황후로 불리는 메살리나의 충격적인 이중생활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기 20년경 로마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메살리나는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녀는 당대 최고의 미녀로 칭송받았죠.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15이라는 어린 나이에 50살이 넘은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클라우디우스는 황족이었지만 어수룩한 말투와 다리를 저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로마 사교계에서 무시당하던 존재였습니다. 한창 피어나는 나이의 메살리나에게 늙고 볼품없는 남편은 욕망의 분출구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서기 41년 클라우디우스가 우연히 황제로 추대되면서 메살리나는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여인이 됩니다. 하지만 권력을 쥐자마자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억눌린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눈을 속이고 황궁 안에 비밀스러운 침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잘생긴 귀족과 군인들을 차례로 불러들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남자가 있다면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 처형하는 냉혹함까지 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당시 로마의 유명한 배우 음스테르를 차지하기 위해 황제에게 그가 내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기묘한 연극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황제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줄도 모르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만들어주겠다며 직접 음스테르에게 메살리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메살리나의 관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궁에서의 은밀한 만남만으로는 갈증을 채울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로마에서 가장 천박한 장소인 수브라 지구의 사창가로 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노란색 가발을 쓰고 몸에 자극적인 향수를 뿌린 뒤 리시키스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습니다. 리시키스카는 라틴어로 암늑대라는 뜻인데 이는 당시 로마에서 매춘부를 부르는 은어였습니다. 황후가 직접 창녀의 방에 들어가 손님을 받았다는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은 로마의 풍자 시인 유베날리스의 기록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당대 로마 최고의 매춘부였던 스킬라에게 전대미문의 내기를 제안합니다. 누가 더 많은 남자를 상대할 수 있는지 겨뤄보자는 것이었죠. 이 기괴한 대결은 2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스킬라는 25명을 상대한 뒤 지쳐 쓰러졌지만 메살리나는 다음날 아침까지도 지치지 않고 손님을 맞이하며 승리를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국의 황후가 전문 매춘부보다 더 노련하고 광적으로 남자에 집착했다는 사실은 로마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경멸을 안겨주었습니다. 메살리나가 단순히 성적인 쾌락만을 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실을 정치적 숙청의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녀의 유혹을 거절한 귀족이나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는 정적들은 모두 간통죄나 황제의 모독죄로 죽어나갔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아내의 미모에 눈이 멀어 그녀가 내미는 처형 명단에 생각 없이 서명을 날인했습니다. 메살리나는 황제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가린 채 로마를 자신의 욕망으로 물들인 거대한 사창가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만 메살리나는 밟히기 전에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서기 48년 메살리나는 당대 최고의 미남 귀족이었던 가이우스 실리우스에게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실리우스의 아내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그와 함께 살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살리나는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남편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오스티아 항구를 시찰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실리우스와 공개적인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통이 아니라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새로운 남편과 결혼한다는 것은 현재의 황제를 폐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메살리나는 황제의 나약함을 비웃으며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화려한 혼인 서약을 맺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오스티아에 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평소 유약했던 황제였지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내의 반역에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황제의 근위대가 로마로 진격해오자 메살리나의 연인이었던 실리우스를 비롯한 가담자들은 모두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메살리나는 루쿨루스의 정원으로 도망쳐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다시 한번 미모와 눈물로 유혹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황제의 비서관이었던 나르키소스는 메살리나가 살아남을 경우 황제가 마음을 바꿀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처형 군사가 들이닥쳤을 때 메살리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겁에 질려 단검을 제대로 찌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근위대 장교가 그녀의 가슴을 칼로 찔러 숨을 끊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28세였습니다. 메살리나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한 채 버려졌고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아내의 죽음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술을 더 가져오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후 로마 원로원은 그녀의 이름을 모든 기록에서 지워버리는 기록 말살령을 선고했습니다. 메살리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란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결핍된 인간의 욕망이 만났을 때 얼마나 처참한 괴물이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제국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가장 비천한 곳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창녀 황후. 그녀가 사창가에서 원했던 것은 쾌락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억누르는 황실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도피였을까요? 오늘 인사이트뷰가 준비한 메살리나의 비극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권력의 최정점에서 사창가를 선택한 그녀의 광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역사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뷰였습니다.